CL 사이트 마타타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자, 학생은 마타타 페이지 첫 화면을 이와 같이 보게 되고요. 자, 왼쪽에 지금 학생 사진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학생 사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은 지금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연 캠퍼스와 지금 반 정보가 나와 있고요. 내신반을 설정을 해야지만 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학령 교과서 이렇게 왼쪽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밀한 교과서 공부방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 결과, 나의 학습 분석, 종합 성적표 이렇게 4가지 메뉴로 학생들은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보시면은 교과서 공부방에 암기학습, 문제연료 2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암기학습,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 필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교과서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교과서 통째로 암기하는 암기학습을 이제 우선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볼까요? 레슨별로 되어 있죠? 1, 2, 3, 레슨별 레슨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얼 챔피언 1학기 중간고사 컨텐츠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학습 요것을 지금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학습하기 여기 달성률은 학습한 결과 내가 얼마큼 받았는지에 대한 점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전은 얼마큼 했는지 최근 학습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학습의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플래시 화면이 뜨는데요. 이렇게 플래시 화면이 뜨는데요. 자, 암기학습에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중학교 2학년 두3기 레슨 1, The Real Champion 이라는 콘텐츠죠. 본문과 본문 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과서 레슨 1에 해당되는 모든 지문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본문은 교과서 지문, 패시지를 말을 하는 거고요. 패시지고요. 본문에는 패시지 이외에 listen and speak이라든지 아니면 writing 섹션이라든지 다이얼로그라든지 그런 섹션이 따로 있잖아요. 교과서에 다 있죠. 네, 그것을 모두 통틀어서 본문 외라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목록 안에 그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고요. 학생들이 여기서 타이핑을 치면서 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쪽에 지금 패시지가 1에서 5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그냥 나눠서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조금씩 패시지 하나, 패시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외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패시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연습, 도전, 무한도전. 이게 커서를 갖다 대면 이게 색깔이 보입니다. 연습, 도전, 무한도전. 자, 암기학습의 3가지 학습.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습, 도전, 무한도전이다. 자, 연습은 말 그대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은 타이핑 연습하고요. 근데 점수가 기록되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그냥 연습하면 됩니다. 암기를 하는 연습을 하고요. 자, 도전은 직접 테스트를 봅니다. 연습을 바탕으로 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한도전은 도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빈칸으로 만들어서 그 빈칸을 채워가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해석만 보여줍니다. 해석만 보여주고 문장 전체를 완성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3가지 학습을 나눠서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으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첫 번째 연습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자, 여기 첫 번째 패시지인데요. 힌트. 지금 이쪽에 힌트 커서 갖다 대면 힌트를 안 보고 내가 한번 쳐보겠다. 자, 해석 보고 쳐보겠다. 본문 있죠? 자, 해석은 그냥 한글 해석 한번 클릭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석 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 클릭하면 본문을 보고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시지를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바로 본문 보고 이 내용을 바로 타이핑을 치면서 암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프랙티스 타입에 2가지 학습이 또 존재하는데요. 커서 갖다 대면 나옵니다. 빈칸 학습, 그리고 문장 학습.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 형태는 무슨 학습일까요? 지금 보여지는 형태는 빈칸 학습이겠죠? 자, 문장 학습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문장 학습은
지금 말 그대로 문장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자, 빈칸 학습 다시 갑시다. 빈칸 학습에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여주고요. 이제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치는데 엔터를 칠 필요는 없어요. 엔터 치지 말고 그대로 지금 타이핑을 치시면은 커서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글자 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치고요. 그러면 she was the 한 번 더 쳐보고 그냥 아무거나 한번 쳐보실래요? 네, 아무거나. 네, 네. 정답은 네네. 자, 여기까지 쳤어요. 저 위쪽에 노란색 발을 보시면 지금 빈칸이 10개 중에 내가 10개 다 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내가 빈칸을 덜 쳤다라고 하면 표시가 됩니다. 10개 중에 9개다, 10개 중에 8개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자, 보이시죠? 10개 중에 8개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스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연습이지만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채점 한번 해봅시다. 채점 아래쪽 버튼 클릭하면 80점이죠. 예, 100점 만점 중에 계산이 되어서 8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연습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문장 단위로. 자, 그러면 첫 번째 패스지가 끝났으면 아래쪽 하단에 보면 본문 2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본문 2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패스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도 넘어가고, 자, 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홈으로 가보니까 지금 이 아까 보였던 그 내용이죠? 거기에 첫 번째 패스지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연습은 완료했어요. 근데 아직 무한도전 아직 안 했고요. 근데 두 번째 패스지를 연습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아까 본문 2 그곳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홈으로 바로 돌아가서도 그 자기가 원하는 패스지를 학습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도 차례대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전 한번 가볼까요? 도전은 점수가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도전 점수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까 연습한 걸 토대로 한번 타이핑을 한번 쳐보면 자, 예, 타이밍 쳤습니다. 프로그레스 바 여전히 있고요. 다 쳤습니다. 그러면 채점 다시 눌러볼까요? 채점하면 맞는 것은 파란색, 틀린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있고요. 자, 역시 제시도 가능하고 도전 점수는 반드시 기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도전 점수 기록이 되고요. 그러면 제시도 하면은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본문 2로도 넘어갈 수 있고 아래쪽 하단에 아래쪽 하단. 네, 본문 2로도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학습 모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연습은 연습대로 넘어가고요. 도전은 도전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자, 홈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그 무한도전 가봅시다. 무한도전 클릭. 네, 무한도전은 해석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채점. 네, 홈으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패스지를 다 완료했어요,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2번이 가면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면 되고요. 자, 1번에 아까 도전 점수가 몇 점이었죠? 80점이었나요? 80점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도전 한번 해보니까 커서 갖다 대면 100점이 나오네요. 100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전에 제가 100점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 점수가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도전 계속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점수가 기록이 된다. 그래서 아까 80점이었지만 지금 100점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한도전까지 다 맞게 되면 도전 다 맞고요. 그리고 무한도전까지 다 100점이다라고 하면 여기 표시 보시면 별표가 표시됩니다. 네. 무한도전 진행하지 않거나 무한도전 만점 받지 않으면 여기 박스에 별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무한도전을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가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표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무한도전을 조금 더 어려운 걸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나의 달성률을 한번 볼까요? 학습을 다 했으면 아까 점수 이 세 가지 학습 중에 어떤 점수가 기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도전입니다. 네, 도전 점수가 기록이 되어서 모든 학습, 본문 학습, 본문 외 모두 학습한 거, 학습하지 않은 거 모두 포함해서 점수가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은 그냥 달성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이 아닙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달성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률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퍼센티지 5.9. 내가 아까 100점이었지만 100점이 아니라 5.9점이다. 라는 거고요. 자, 랭크 보실까요? 랭크는 탑10 랭크인데요. 지금 숫자가 43 그리고 18 이렇게 되어 있죠. 43명 중에 내가 18등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랭킹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클릭하면 랭킹 테이블이 쫙 나옵니다. 자, 랭킹 테이블은 탑10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하는 아이들은 탑10 리스트. 그래서 그 캠퍼스 내에서 같은 교과서, 같은 학년을 쓰는 그 학생들의 탑10 리스트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잘했는지 내 친구의 점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에 대한 동기고요. 물론 될 수 있겠고요. 자, 닫고요. 이제 암기학습으로 어느 정도 교과서를 통째로 조금 암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클로즈를 합니다. 클로즈를 하면 그 학습에 대한 결과가 일단 나오게 되고요. 자, 보이죠? 5.9라는 달성률. 그리고 여기서 도전 횟수는 아까 도전에 대한 횟수인데요. 기록은 어떻게 되냐면 채점을 누르는 순간 도전이 되는 겁니다. 도전 점수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을 누른 그 횟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도전을 계속하면 그 횟수가 올라가요. 자, 그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은행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제은행은 두 가지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학습과 그리고 아래쪽에 맞춤학습. 기본학습은 그냥 과별로 세팅한 30문항의 시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풀어야 합니다. 반드시 시험 전에 그 정도 문제를 풀어야 하죠. 네. 온라인상에서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 만드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맞춤학습. 예. 맞춤학습입니다. 맞춤학습은 학생들이 말 그대로 기본학습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시험지를 계속 생성해서 만들어서 푸는 그런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름하여 맞춤학습입니다. 자, 문제는 두 가지 학습이죠. 기본학습, 맞춤학습. 자, 혹은 세 가지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학생들은 암기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기학습 그리고 두 번째 기본학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춤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학습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학습 봅시다. 기본학습 1과 2가 3가 있고요. 지금 아이콘이 학습하기 아이콘이 보이시는데요. 쭉 보시면 이어 풀기가 있고 스타트 버튼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결과도 보입니다. 이 버튼의 차이점은 스타트 버튼은 아직 학습을 시작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 풀기는 풀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풀다가 만 거니까 다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 풀기로 들어가면 풀었던 문제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결과는 이미 채점이 된 결과가 나온 거 이제 그 부분 세 가지 아이콘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어 풀기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기본학습 이어 풀기 한번 보시면 이 시험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학습을 시작합니다. 에서 종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보면 이게 아이콘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화면에 보여져서 학생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밑단에 학습 시간 그리고 채점 버튼 보이죠? 채점하는 거,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력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 채점이 끝나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시험을 문제를 푸는데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요. 숫자가 보시면은 1, 2, 3, 4도 되어 있고 서술 1, 서술 2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은 서술형 문제 얘기하는 거고 그냥 넘버링만 되어 있는 것은 객관식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색깔별로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인지 내가 푼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색깔이 회색이 나오면은 이미 푼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을 체크한 겁니다. 자, 주황색이 나오면은 현재 풀고 있는 페이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마음대로 이동하여 그리고 클릭하여 풀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화살표 표시를 보시면 되고요. 자,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예. 자, 3번이다. 다음 넘어가고 또 뭐 이렇게 다음 넘어가고 오른쪽 다음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보시면 번호 있잖아요. 번호. 아래쪽에 번호가 보이시죠? 예, 예. 그걸 눌러주셔도 돼요. 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을 칩니다. 타이핑을 쳐서 정답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하고 네. 자, 그럼 다 풀었다 치고요. 채점하기 눌러볼까요? 예, 채점 버튼. 자, 지금 문제를 안 푼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팝업창에 알려줘요. 너 이거 풀지 않았는데 그래도 진행하겠냐? 채점을 네, 진행하겠습니다. 채점하기 눌러볼까요? 채점하기 눌러보면 이제 서술형 문제는 본인이 직접 채점해야 돼요. 이거는 주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영어는 괜찮은데 한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뜻을 포함하지만 한글이 예, 다른 타이핑도 칠 수가 있거든요. 의미는 똑같은데 이제 그걸 틀렸다고 하면 컴플레인이 엄청 많아요. 아이들 안 그래도 민감한데.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본인이 직접 학생이 직접 채점을 하게 합니다. 믿어야죠. 그죠?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자, 그래서 저희가 디폴트로 아예 오답으로, 지금은 정답으로 되는데 디폴트로 오답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오답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내가 정답이야 라고 하면 정답 클릭을 하면 돼요. 이렇게 정답. 자, 그렇게 틀린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채점이 되어서 다음 문제 또 넘어가고 서술형 문제만 다 채점을 합니다. 서술형 문제가 거의 30문항 중에 3분의 1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즘 서술형 문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자, 다 풀었습니다. 채점을 다 했습니다. 다 했나요? 채점 결과는 다른 쪽으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적은 맞춤학습으로 그쪽에서 한번 더 볼까요? 자, 이거는 닫아주시고요. 자, 기본학습 마쳤습니다. 1과 2과 3과까지 하고요. 자, 근데 잠깐만요. 기본학습에서요. 유사문제 풀기가 있습니다. 학습을 지금 결과를 완료하고도 사실 기본학습에서도 계속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맞춤학습까지 사실 안 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유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문제풀이 학습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학습 결과에 대한 유사 문제가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유사 문제를 계속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답노트하고 프린트 보여지시죠? 네. 자, 그러면 시험지 만들기 한번 가볼까요? 맞춤학습에. 자, 시험지 만들기 가봅시다. 문제를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험지 만들기 위쪽 버튼 클릭 하시면 자, 예, 어때요? 이게 보입니다. 이런 팝업이 떠서 그냥 쉽게 다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2학기 기말고사 때 선생님들이 문제 생성 다 한번 해보셨죠? 그때 왜 되게 1학기 중간고사다, 이게 예상 문제다, 기출 문제다, 그리고 뭐 문법 속성은 뭐 문법 본문이다, 본문 외다, 어휘다, 영작이다, 그리고 문법도 뭐뭐뭐, 그죠? 가정법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속성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문제를 생성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생성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 자세한 정보가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그냥 그대로 구현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과만 선택해요. 네, 속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거를 선생님들이 문제를 생성해서 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은 자동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과별로 간단하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자, 1과 2과 3과 다 클릭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열문항만 생성이 됩니다. 열문항만. 열문항도 많아요. 예, 30문제까지 풀려고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열문항 모자란다 그러면 다시 또 문제 생성하면 돼요. 자, 시작해봅시다. 자, 열문항 생성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럼 이게 열문항이 생성이 되었는데 제일 마지막 문항 한번 풀어볼까요?
예, 제일 마지막에, 예. 제일 마지막 문항만 한번 풀어보세요. 예, 자,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항을 풀면 아래쪽에 채점하기 같은 버튼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채점하고 싶으면 위에 채점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예, 중간이든 끝이든 상관없어요.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아래쪽 채점하기는 마지막 문제에 채점하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채점해볼까요? 자, 채점하기 결과. 네, 또 주관식을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다 넘어가 주세요. 자, 학습 결과입니다. 채점 결과입니다. 저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번호 있고요. 그리고 정답, 입력한 답이 있죠. 그래서 틀린 답에 대해서는 빨간색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내가 번호를 클릭할 때마다 어떤 문항인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술 1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예, 번호를 클릭하면 보시면 서술 1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틀렸죠? 이제 틀린 문제. 틀린 문제고 맞는 답은 빨간색으로 오른쪽에 한 번 더 주관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틀린 문제를 바로 내가 풀 수가 있어요. 틀린 문제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답노트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에 대한 오답노트. 네, 오답노트 클릭하시면 학생들은 이 오답노트를 보고 출력해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클리닝을 해주시면 돼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예쁘게 오답노트가 나오고요. 네. 자,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제일 아래쪽에. 네. 이게 인쇄도 할 수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네. 누구를 위한 시험지죠? 네. 김은경 학생을 위한. 자,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아이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클릭, 예, offset, 예, X 누르시고 문제 다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다시 풀기 클릭. 뭔가 좀 너무 많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학습해보고 싶어요. 자, 얼마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어요. 자, 스타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 마지막 7번 문제 하고 채점 다시. 네. 아, 채점 다시 하면 주관식 해야 되니까 좀 시간 걸리니까. 자, X 해주세요. 요 화면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풀 문제가 제일 위에 1과 2가 선택했죠, 발을. 제일 위쪽에 1과 2가, 요게 지금 풀 문제입니다. 제가 풀다 말았으니까 이어풀기가 되는 거죠. 프린트 할 수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트 버튼 유사 문제가 생성이 되었죠? 학습 결과 아까 채점을 했잖아요. 또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가 여기서 또 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 문제도 학생이 계속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풀게 되면 학생들이 뭐하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채점 결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시험 문제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암기학습의 평균 정답률 한번 볼까요? 평균 정답률 오른쪽에 자, 랭크 화면인데 위클리로 갑니다. 자, 문제은행은 기본학습 그리고 마침학습 모두 포함해서 평균 정답률이 나옵니다. 평균 정답률이란 말은 그냥 평균 점수예요. 점수. 그리고 랭크가 내가 2등이다 라는 거 표시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문제 풀이수 몇 개 풀었는지가 나오죠. 자, 그거까지 다 확인해서 문제를 누가 많이 풀었는지도 경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문제은행은 위클리로 랭크가 된다. 위클리로 업데이트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암기학습 한번 가볼까요? 암기학습. 암기학습의 평균 정답률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암기학습의 평균 정답률, 이거 평균 점수로 이제 약간 이름을 수정할 건데요. 이것은 암기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암기학습 전체에 대해서 1과 2가 3과를 모두 포함해서 정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거 설명드릴게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아까 첫 번째 암기학습 화면 나온 거 있잖아요. 그때 나의 달성률이 있었어요. 요거. 예.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5.9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거랑 아까 그거랑은 다릅니다. 자, 이 나의 달성률은 이 레슨 1에 있는 W 챔피언에 있는 본문과 본문 외에 대한 모든 평균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닫아주시고요. 플러스. 여기 있는 평균 정답률은 1과 2과 3과 모두 포함해서의 달성률, 정답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학습이 다 끝났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학습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이 끝났는데요. 학습 결과 한번 봅시다. 교과서 학습 결과. 교과서 학습 결과에 이때까지 학생들이 학습한 이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기학습, 뭐 도전했는지, 무한 도전했는지, 점수가 몇 점인지. 오답노트도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요. 예, 오답노트 여기서 뽑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나의 학습 분석 갑시다. 나의 학습 분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많이 풀었는지 내 점수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작, 내용, 문법, 해석, 어휘별로의 점수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내가 강점이고 그래프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푸른색은 강점, 빨간색은 약점. 그래서 약점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보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풀었던 모든 문법 문제가 다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부족한 문법의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현황인데요. 학습 현황에서는 이 똑같이 연장 내용 문법, 해석 어휘에 대한 학습 현황이 어떤지를 내가 얼만큼의 문제를 풀었는지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많나요? 지금 8%가 어딘가요? 푸른색 색깔이 조금 약간 어휘 부분이다. 네, 어휘 부분이다. 어휘 부분을 좀 많이 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과별로도 문제를 많이 푼 거, 몇 프로 많이 풀었는지에 대한 학습 현황입니다. 이제 전국과 더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서 강점, 약점, 그리고 내가 얼마큼 학습했는지에 대한 학습 현황,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본인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 성적표 한번 볼까요? 자, 클릭은 하지 마시고요. 종합 성적표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요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학생들이 모든 학습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정한 일정에 따라 모든 학습이 끝나고 이제 평균, 전국에서의 모든 평균을 데이터를 다 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 성적표가 다 나가게 되고요. 자, 그 메뉴고요. 자, 나의 학습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이 끝나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는 스텝 페이지에 보시면은 혹시 마타타라고 배너 보셨나요? 네, 보셨죠? 그 배너 시험 학습 관리 메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치고 들어가면 보여지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마타타 관리자 화면이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각 캠퍼스에 해당되는 그 정보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캠퍼스에 해당되는 거. 자, 우리 마타타는 중등이니까 중등이고요. 해당되는 캠퍼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가상중등을 선택할게요. 자, 가상중등. 자, 선택을 하면, 해당되는 캠퍼스 선택하면, 이때까지 내신 반 반이니까, 반을 생성한 모든 반들 다 있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잠깐 한번 그 메뉴를 볼까요? 내신 반 관리, 학습 관리, 시험지 관리, 자료실, Q&A. 자, 여기서 두 가지 메뉴가 좀 빠져 있습니다. 우선은 나중에 추가를 할 건데요. 성적 분석,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되는 성적 분석 메뉴하고 이용 현황 메뉴가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를 뺀 겁니다. 이제 추후로 업데이트해서 넣을 거고요. 자, 우선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죠. 내신반 관리, 학습 관리, 시험지 관리. 요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반 관리에서 이 내신반 리스트가 쫙 뜨게 되고요. 아직 내신반을 하나도 생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리스트가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새로 생성을 합니다. 어디서 생성할까요? 자, 바로 반 생성 한번 클릭해 봅시다. 자, 반을 생성을 하는데요. 지금 연도 학기 치고요. 자, 캠퍼스 가상중등은 그대로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그냥 본인이 정한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이 클래스 이름은 본인이 정한 이름 아무거나, 마타타 시험, 체험, 마타타 체험, 좋습니다.
나중에 체험하실 때는 직접 본인 이름 쓰시면 돼요. 체험하실 때 이름을 쳐서서, 왜냐면 반이 여러 개, 지금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반을 생성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반이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름으로 반을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신반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오프라인에서 내신 준비하시잖아요. 네, 오프라인 내신 준비하실 때 어떻게 수업하세요? 정규반 그대로 수업하세요? 아니시죠? 반을 새로 나누시잖아요. 출판사별, 학년별로 다 나누시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 교수 팀장님이 스케줄을 짜서 어느 출판사에서 다 나누시면서, 그리고 학생별 다 배정하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배정하시고, 그거를 이때까지 오프라인에서 하셨으면 이걸 그냥 여기 웹사이트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출판사별로 학년별 학생들 나누셔서 그 선생님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분이 하시면 되고요. 여러 선생님이 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원장님이시나 아니면 교수 팀장님들이 선생님 반을 다 캠퍼스별로 학생별로 다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름 다 넣었으면은 그 반별로 이름을 만들어서 다 넣었으면 담당 강사를 찾기를 합니다. 그 캠퍼스에 해당되는 담당 강사가 다 뜨게 되고요. 자, 해당되는 캠퍼스 다 뜹니다. 지금 우리는 가상이기 때문에 가상 선생님들이 다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테스트 2예요. 상담 2예요. 2 선생님, 2를 찾아주세요. 상담 2 선생님. 상담 2. 네, 거기 있네요. 선택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생겼죠? 상담 2 선생님이. 자, 이 반은 상담 2고요. 이 반의 이름은 마타타 체험 김경이고요. 자, 학년 교과서 선택할까요? 2학년 두산 김으로 선택해주세요. 자, 시연하실 때도 이제 두산 김으로 우선은 체험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일단 가셔서. 자, 이렇게 해서 마타타 반 오른쪽에 탭 보이십니다. 생성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십니다. 자, 그러면 목록으로 가서 내가 생성한 반이 나옵니다. 자, 내가 생성한 반이 나오고요. 자, 마타타 체험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소속 인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강사하고 소속 인원 없죠? 0명이에요. 왜냐? 학생을 아직 배정 안 했어요. 반만 만들었어요. 자, 그럼 학생 넣어야 되죠? 학생 등록 변경 보고 클릭해주세요. 자, 클릭해주시면 학생을 오른쪽에를 왼쪽으로 끌어나오시면 돼요. 자, 왼쪽에 끌어나오시면 되는데요. 반은 내가 어떤 반에 어떤 학생을 넣겠다니까 반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반? 제 반. 마타타 체험 김경 찾아주세요. 예. 자, 학생들이 없어요. 자, 오른쪽에 끌고 와야 됩니다. 오른쪽에 찾아봅시다. 2학년 두산김. 네. 지금 반은 다른데 미지정 다른 반에서 한번 끌어봅시다. 지금 두산김 김은경에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다른 반에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원래는 학생 리스트가 쫙 뜨게 됩니다. 지금 체험하실 때 오른쪽에 그 캠퍼스에 해당되는 학생 리스트가 두산김 1학년이라고 했으면 두산김 1학년의 학생 리스트가 쫙 뜨게 돼요. 두산김 김은경 네 번째 거. 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